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판다스를 활용하여 CSV 파일 불러오기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데이터 저장 및 압축 파일 관리에서는 압축된 GG 파일을 별도의 해제 과정 없이 판다스로 직접 불러오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또한 toCSV, toExcel 등 to메서드를 활용해 분석 결과를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또한 index는 false, 버전 컴프레션과 같은 심화 저장 옵션을 살펴봅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실습 파일 2.ipynb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불러옵니다. 압축 파일 불러오기를 보겠습니다. CSV 파일은 순수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파일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공유할 때 zip이나 gg 같은 형식으로 압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압축을 먼저 해제한 후 생성된 CSV 파일을 리드 CSV로 불러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판다스는 이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매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dfzip은 pd read csv data.zip, dfgg는 pd read csv data.csv.gg, 이 코드처럼 파일 경로에 압축 파일명을 그대로 입력하면 판다스가 파일 확장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메모리상에서 압축을 해제하고 곧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옵니다. 이 기능은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므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 결과 저장하기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와 정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그 결과를 새로운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TO로 시작하는 메서드 등을 지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은 저장할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arge file xlsx라는 엑셀 파일을 불러와 datagen이라는 하위 폴더에 myfirstexcel.xlsx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save pass는 datagen의 myfirstexcel.xlsx, df toExcel save pass.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read, 저장할 때는 to 형태의 명령 규칙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판다스 라이브러리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저장하는 것을 넘어 특정 요구사항에 맞게 결과물을 제어하기 위한 몇 가지 저장 옵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면 각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인덱스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보통 0부터 시작하는 숫자로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저장하면 이 인덱스열이 파일에 함께 저장됩니다. 인덱스는 false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인덱스를 포함하여 저장한 파일을 다시 불러오면 판다스는 기존 인덱스를 일반 데이터 열로 인식하고 새로운 인덱스를 또다시 생성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불필요한 열이 계속해서 누적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덱스는 데이터 분석의 핵심 정보가 아니므로 인덱스는 false 옵션을 사용하여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버전 옵션을 보겠습니다. 스타타는 학술 연구,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계 패키지입니다. df2 스타타를 활용하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스타타의 DTA 파일 형식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스타타는 버전이 매우 다양하며 구 버전은 한글과 같은 비아스키 문자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데이터에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면 버전 14 이상을 지원하는 옵션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스타타 버전 14에 해당하는 내부 코드 값은 118입니다. 인덱스를 true로 해놓으면 이 인덱스도 하나의 변수로 같이 스타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false로 하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true를 소문자로 하면 안 됩니다. true는 무조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야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인식됩니다. false도 마찬가지로 모든 글자를 소문자로 하면 안 되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false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컴프레션 옵션을 보겠습니다. 앞서 압축 파일을 바로 불러오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대용량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할 때 압축을 적용하여 파일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10GB에 달하는 거대한 CSV 파일도 압축을 통해 5분의 1 수준인 2GB까지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저장 공간을 절약하고 파일 전송 시간을 단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방법은 컴프레션 옵션을 사용하면 이 작업을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코드는 컴프레션 옵션을 딕셔너리 형태로 지정하여 Gzip 압축 방식을 사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largedata.csv.gz라는 압축 파일이 생성됩니다. CSV로 압축하는 것과 비슷한데 다른 점은 확장자가 CSV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GZ로 끝나고 컴프레션 옵션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 CSV를 압축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가끔 데이터가 10GB 정도 되는 빅데이터 경우 CSV가 10GB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압축해서 저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CSV는 압축하면 보통 크기가 거의 5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 저장 및 압축 파일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동일한 구조의 데이터 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